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5년 제1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지 공법으로 100m의 삼성포대의 폐수를 처리한다. 포기조의 용적이 20m의 삼성, 포기준의 mlVSS가 2000mg/L로 유지된다. 처리수로 유실되는 SS 농도는 평균 20mg/L, 폐기되는 설러지 SS 농도가 1%, 그리고 미생물의 체류 시간은 3.341, 폐기시키는 설러지의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미생물의 체류 시간은 mlVSS 곱하기 V 나누기 QWSSW 플러스 Q0SS0로 계산하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 3.341이라고 그랬어요. 자, 넌 지금 mlVSS가 얼마죠? 지금 mlVSS의 농도가 2000mg/L이 뜹니다. 자, 그리고 미터의 삼성이 되는 체적이, 포기조의 용적이 얼마냐면 지금 20m의 삼성이에요. 자, 나누기 QW를 우리가 계산하죠? 자, QW는 미지수. 자, 그리고 SSW 또는 SSR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SSW 또는 SSR이 폐기시키는 미생물의 농도 1%예요. 그러면 1%를 mg/L라는 ppm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4성. 그래서 1%는 10의 4성 ppm 또는 10의 4성 mg/L가 되는 거죠. 자, 플러스 Q0라는 것은 뭐죠? Q0라는 것은 유출수의 유량이라는 것은 유입수의 유량 Q- 폐설러지 유량 QW를 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입수의 유량 Q가 100m의 삼성포대이니까 100m의 삼성포대이 마이너스 QW. 그죠? 자, 곱하기 지금 처리수로 유실되는 SS 농도가 지금 얼마죠? 20mg/L. 그래서 SS0가 20mg/L. 따라서 QW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폐설러지의 유량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1.0 m의 삼성포대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0.02 노르말 K맨5포 수용액 500ml를 조제하려면 K맨5포 몇 g이 필요한지 계산하시오. 자, K맨5포 분자량은 158g이라고 그랬어요. K맨5포라는 것은 과망간산 포타슘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노르말 농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당량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예요. 자, 그러면 과망간산 포타슘이 0.02 노르말이라고 그랬으니까 노르말 자리에 0.02 노르말을 대입하고 W를 계산하죠. 자, 그리고 지금 수용액의 부피가 얼마냐 하면 500ml. 500ml는 0.5L가 됩니다. 자, 곱하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망간산 포타슘은 5당량짜리입니다.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158g 나누기 5라는 걸 꼭 암기를 해 놓으세요. 자, 과망간산 포타슘의 분자량은 158g이에요. 자,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잖아요. 그래서 158g 나누기 5.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망간산 포타슘의 1당량은 158g 나누기 5를 기억을 해놓으면 분자량은 158g, 당량수는 5당량.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까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158g 나누기 5로 나눠주면 158g 나누기 5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예요. 따라서 W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질량은 0.32g의 과망간산 포타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과망간산 포타슘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망간산 포타슘이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망간산 포타슘 1당량은 158g 나누기 5. 이 값을 기억하게 되면 분자량은 158g, 당량수는 5당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자료 테스트에서 폐수 500ml에 대해서 0.1%의 황산 알루미늄 용액 15ml를 첨가했더니 최적 결과가 나왔다. 폐수 1m의 삼성당 알룸의 최적 주입 농도를 g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알룸의 최적 주입 농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0.1%짜리 황산 알루미늄을 사용해요. 그럼 0.1%는 10의 4성을 곱하면 mg/L가 되는 거죠. 자, 얼마를 사용했느냐? 15ml. ml를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줬어요.
나누기 폐수량이 얼마죠? 500ml. 따라서 폐수량으로 나눠주면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30mg/L가 됐어요. 30mg/L는 g/m의 삼성이잖아요. 그래서 최적 주입 농도는 1m의 삼성당 얼마죠? 30g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mg/L와 g/m의 삼성은 동일한 단위예요. 그래서 30mg/L는 30g/m의 삼성이기 때문에 m의 삼성으로 값을 물어도 환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의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30mg/L는 30g/m의 삼성과 동일한 단위다. 따라서 정답에서 요구하는 최적 주입 농도 1m의 삼성당 지금 주입 농도는 30g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란을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수돗물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이 시료의 총 경도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탄산 경도가 100.8mg/L, 칼슘은 420, 마그네슘은 58.4, 나트륨은 40.6, SO4-는 576, 각각의 원자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총 경도를 계산하는데 두 개가 나와 있죠. 경도를 구할 수 있는 조건, 칼슘 농도와 마그네슘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총 경도의 기준 물질이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50g. 그래서 총 경도 나누기 50g은 칼슘의 농도 나누기 칼슘 원자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40.06. 이가짜리니까 40.06 나누기 2를 하면 20.03g이 나옵니다. 마그네슘의 농도 나누기 마그네슘이 24.2로 나와 있죠? 이가짜리니까 24.2 나누기 2를 하면 12.2g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주어지는 원자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원자량을 사용해서 우리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칼슘의 농도가 420mg/L, 마그네슘의 농도가 58.4mg/L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칼슘의 원자량이 40.06으로 주어졌잖아요. 칼슘은 2가짜리니까 40.06 나누기 2를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지금 24.4예요. 2가짜리니까 24.4 나누기 2를 해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이 주어지면 반드시 주어진 원자량을 사용하고, 원자량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칼슘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20, 마그네슘은 11을 쓰는데 원자량이 정확하게 주어지면 그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칼슘의 농도가 420, 그리고 마그네슘의 농도가 58.4mg/L였어요. 따라서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얼마를 곱하죠? 50을 곱하면 총 경도의 값은 1287.77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직경이 100ml 관에 0.1m/s의 유속으로 유체가 흐르고 있다. 관의 직경을 80ml로 바꾸었을 때 유속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유량 Q는 단면적 곱하기 유속 V잖아요. 단면적은 직경이 나와 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유속 V. 그럼 지금 조건에서는 직경과 유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면적 곱하기 속도에 관계되는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첫 번째 직경이 100ml.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니까 100ml는 0.1m.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0.1m의 제곱 곱하기 유속 0.1m/s는 자, 두 번째 지점에서의 유속이 80ml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80ml는 0.08m죠. 4분의 파이 곱하기 0.08m의 제곱 곱하기 유속 V.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니까 유속은 0.16m/s가 나왔죠. 보통 우리가 비례식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유속 V가 유량 Q이기 때문에 직경과 유속에 대해서는 비례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속도 V에 대한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펌프의 효율이 80%이며 전장정이 16m인 조건 하에서 펌프의 구경이 250mm, 토출구의 유속이 3.5m/s일 때 소요 동력을 계산하시오. 물의 밀도는 1000kg/m의 삼성, 여율은 20%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토출량이 없어요. 자, 우리가 소요 동력 킬로와트라는 것은 R 비중량, 물의 비중량 1000kg/m의 삼성이죠. Q 토출량
H, 전량적,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전체 곱하기 여율이거든요. 자, 그래서 Q라는 토출량이었기 때문에 계산을 합니다. 지금 직경이 나와 있죠. 직경이 250ml로 나와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면적, 여기에 유속 3.5m/s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죠? 토출량 Q가 돼요. 자, 그래서 토출량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지금 250ml거든요. 250ml는 0.25m의 제곱 곱하기 지금 속도가 3.5m/s. 따라서 Q를 계산하니까 0.17426m/s가 됐어요. 그러면 소요동력 구하는 공식에 R은 물의 비중량 1000kg/m의3성, Q는 지금 우리가 계산했죠? 0.17426m/s. 자, 곱하기 H라는 것은 전량정, 문제에서 전량정이 16m를 주어졌어요. 나누기 배기 곱하기 효율, 펌프의 효율이 80%니까 0.8. 전체 곱하기 여유율. 자, 문제 조건에서 여율이 20%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율이 20%라는 것은 100%에서 20%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20%죠. 따라서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죠? 퍼센트를 없애면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소요동력은 41kW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유량 Q의 시간 단위죠. 자,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는 항상 세크의 단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토출량 Q의 시간 단위는 무조건 배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단위, 세크의 단위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Q의, 지금 우리가 토출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세크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토출량이 주어졌을 때는 분이나 아워, 데이 단위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크의 단위로 보정을 한다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비중이 1.84인 황산폐 순도가 98%입니다. 10ml를 정제수에 추가해서 500ml로 만들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mg/L를 계산하시오. 2번 몰 농도를 계산하시오. 3번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mg/L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mg이라는 질량이 분자에, 그리고 ml라는 분모가 ml라는 값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사용해 보면 비중의 단위가 g/ml예요. 그래서 1.84g/ml를 이용해서 mg/L로 고쳐요. 자, 그러면 여기서 ml를 일단 리터로 고쳐요. 그럼 얼마를 곱하죠? 10의 3성, 1리터는 10의 3성 ml잖아요. 그래서 리터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g을 mg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g은 10의 3성 mg. 따라서 g을 없애지면 mg/L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황산의 순도가 98%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100분의 98 또는 0.98을 곱하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10ml를 지금 황산폐액 10ml를 정제수에 추가해서 총합을 500ml로 희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0ml 분의 10ml를 보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36,064mg/L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몰농도입니다. 1.84 비중 g/ml에서 ml를 리터로 고칩니다. 10의 3성을 취해서. 자, 그리고 몰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황산은 분자량이 98이에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98g을 나눠줍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98%이기 때문에 100분의 98%를 보정하고 우리 황산폐 10ml를 희석해서 500ml로 만들었기 때문에 500ml 분의 10ml를 그대로 보정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0.37몰. 자, 그리고 노르말 농도는 여기서 뭐만 바꿔주면 되죠? 1몰 대신에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황산은 H2SO4잖아요. 그러면 H가 1자리가 2개, S 32, O 16자리가 4개. 그래서 분자량이 98이거든요. 따라서 1몰은 분자량이 1몰이니까 98g이 1몰이 되는 거죠. 반면에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되는 거죠. 가수라는 것은 여기서 H의 개수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차이는 몰 농도는 1몰 나누기 분자량, 노르말 농도는 1당량 나누기
분자량 나누기 가수.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거든요. 자, 곱하기 순도가 98%니까 100분의 98%를 보정을 했고, 그리고 폐액 10ml를 500ml에 희석했기 때문에 그 희석한 값을 보정을 해줬어요. 500ml 분의 10ml.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98% 나누기 100 곱하기 10ml 나누기 500ml는 항상 동일하게 보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위를 나머지 조건에서 맞춰주면 돼요. 이건 항상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차이는 1몰 나누기 분자량을 하느냐, 1당량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하느냐, 그 차이점으로 비교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은 팁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8번. 호기성 박테리아를 완전히 호기성 분해시켰을 때 이론적인 COD 나누기 TOC의 비를 계산하시오. 생성되는 물질은 CO2, H2O, NH3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호기성 분해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와 그리고 H2O와 NH3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탄소의 개수가 CO2 앞에 옵니다. H의 개수가 이렇게 다 안 오고 먼저 여기부터 먼저 줘요. 3개를 주면 여기 4개. 그럼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자, 산소는 2개짜리가 5개, 10개, 1개짜리가 2개, 12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몇 개를 줘? 2개를 줘. 그럼 여기 10개가 오죠.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소 반응식을 이제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완성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 조건에서는 COD, 산소량에서 TOC, 우리가 박테리아 중에 있는 탄소량을 계산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산소량이라는 것은 5 곱하기 32g. 그리고 우리가 TOC, 총 유기탄소량이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값 5개. 그래서 산소는 5 곱하기 32g, 탄소는 5 곱하기 12g. 그래서 COD 나누기 TOC, 다시 말해서 산소량 나누기 탄소량은 2.67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표준 활성 설러지 공법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처리했을 때 토끼조에서 활성 설러지의 산소 소비 속도를 측정한 값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시간과 DO 농도가 있습니다. 1번은 활성 설러지의 산소 소비 속도를 계산하시오. ml/vss가 2500mg/L일 때 활성 설러지의 호흡률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성 설러지의 산소 소비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자, 산소 소비 속도는 T가 0일 때의 용존산소에서 T가 10분일 때의 용존산소를 빼줘서 총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T가 0일 때의 산소 농도가 7이죠. 그리고 T가 10일 때 용존산소가 2예요. 그러면 7-2. 그리고 총 시간은 몇 분이죠? 10분. 따라서 7-2 mg/L 나누기 10분.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을 우리가 hour로 계산을 그러죠. mg/hour예요. 따라서 hour로 고치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 따라서 분분 없어지고 hour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30mg/L. 그래서 단위 환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산소 소비 속도는 T가 0일 때 DO에서 T가 10분일 때의 DO의 농도를 빼준 다음에 총 시간으로 나눠주는데 총 시간은 소비 속도, 정답에서 요구하는 소비 속도의 시간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활성 설러지의 호흡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활성 설러지라는 게 미생물이잖아요. 그러면 활성 설러지의 호흡률은 산소 소비 속도, 우리가 계산한 산소 소비 속도가 30mg/L거든요. 자, 여기서 뭐를 나눠주느냐 하면 ml/vss의 농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ml/vss의 값이 얼마로 주어졌나요? 자, ml/vss 값이 2500mg/L예요. 그래서 2500mg/L을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m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g은 10의 3성 mg을 보정했어요. 따라서 mg는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mg/mg/ 우리가 리터 이렇게 없어지겠죠? hour 그리고 g이라는 단위가 나오겠죠. 왜? 활성 설러지의 호흡률의 단위가 mg/hour g으로 나타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는 거죠. 식은 간단한데 단위 환산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단위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오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량이 2만 미터의 삼성포대에 유입되는 BOD의 농도가 300mg/L이며 FMB는 0.5kg/kg/day, MLSS 농도는 4000mg/L, BOD의 처리 효율은 95%.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유입되는 BOD의 양을 계산하시오. 2번 포기조의 MLSS의 양을 계산하시오. 3번의 포기조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먼저 유입되는 BOD의 양은 BOD의 총량이니까 유입되는 BOD의 농도 곱하기, 자, 유입되는 BOD의 농도 곱하기 유입되는 폐수량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유입되는 BOD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300mg/L. 300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0.3kg/m의 삼성 곱하기 폐수량은 2만 미터의 삼성/day. 따라서 유입되는 BOD의 총량은 6000kg/day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폭기조의 MLSS의 양은 MLSS의 농도 곱하기 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FMB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FMB라는 것은 BOD 곱하기 Q 나누기 MLSSV, 여기에서 폭기조에서 제거되는 폭기조의 양 MLSS라는 게 MLSS 곱하기 V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LSS 곱하기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FMB하고 바꾸면 되겠죠. 자, BOD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BOD 농도 곱하기 Q를 1번에서 계산했으니까 6000kg/day. FMB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FMB가 0.5/day. 따라서 MLSS 곱하기 V. 다시 말해서 폭기조의 MLSS의 양은 12000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폭기조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자, 폭기조의 크기는 FMB에서 최적 V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FMB에서 최적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 BOD 곱하기 Q가 6000kg/day예요. 1번에서 계산된 값입니다. 그리고 MLSS가 4000mg/L이 뜨니까 4kg/m의 삼성, FMB가 0.5/day. 따라서 최적 V를 계산하면 3000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이용해서 폐수의 슬러지량을 계산하시오. 폐수량은 10,000m의 삼성포대에 유입수의 BOD 농도는 800mg/L, 유출수의 BOD 농도는 10mg/L, MLSS 농도는 4000mg/L, 폭기조 용적이 2000m의 삼성, 유입수의 SS 농도가 300mg/L, 유출수의 SS 농도가 0mg/L, 델타 P는 1.50 LR 플러스 0.025 MLSS 마이너스 SS. 자, 여기서 델타 P는 슬러지의 증가 속도, 그리고 LR은 BOD의 제거 속도, 그리고 MLSS는 MLSS 처리량, SS는 SS의 제거 속도, 0.025의 단위는 per day.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를 이용하느냐? 델타 P의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델타 P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델타 P를 계산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델타 P의 조건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R을 계산을 해요. 지금 LR이라는 게 BOD의 제거 속도거든요. 그러면 BOD의 제거 속도라는 것은 유입수의 BOD 마이너스 유출수의 BOD 곱하기 폐수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유입수의 BOD 농도가 800, 유출수의 BOD 농도가 10mg/L이 뜨거든요. 그럼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0.8-0.01 kg/m의 삼성, 그리고 폐수량이 10,000m의 삼성이거든요. 따라서 BOD의 제거 속도는 7,900kg/day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MLSS입니다. 자, MLSS는 MLSS의 처리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MLSS의 처리량이라는 것은 MLSS 농도 곱하기 포기조의 용적이에요. 그러면 MLSS의 농도가 지금 얼마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4000mg/L이 돼요. 4000mg/L는 4kg/m의 삼성이죠. 자, 그리고 포기조의 용적이 2000m의 삼성입니다.
따라서 4kg/m의 삼성 곱하기 2000m의 삼성의 포기조 용적을 하면 MLS의 처리량은 8000kg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S의 제거 속도입니다. SS의 제거 속도는 유입수의 SS 마이너스 유출수의 SS 곱하기 폐수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유입수의 SS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 하면 유입수의 SS가 300mg/L, 유출수의 SS는 제로예요. 그래서 300mg/L는 0.3kg/m의 삼성. 그래서 0.3 마이너스 제로 kg/m의 삼성 곱하기 폐수량 10,000m의 삼성을 하면 3000kg/day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델타 P에 대입을 합니다. 1.50 곱하기 LR이라고 그랬으니까 LR이라는 게 BOD의 제거 속도 7900kg/day 플러스 0.025 MLSS. MLSS라는 게 MLS의 처리량 8000kg. 자, 그리고 SS의 제거 속도. SS의 제거 속도가 얼마죠? 3000kg/day.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050kg/day라는 델타 P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문제 조건에서 뭐를 계산하느냐? 델타 P를 계산하는 거죠. 델타 P를 계산하기 위해서 LR, MLSS, SS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 거죠. 따라서 각각의 값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에서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난이도가 약간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전조의 수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추적자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을 때 사역력이 있을 때 이론적인 시간과 평균 시간과의 관계식과 단회로 현상이 있을 때 중간값 시간과 평균 시간과의 관계식을 각각 쓰시오. 자, 평균 시간, 중간값 시간, 이론적 시간이 있는데 사역력이 있을 때와 그리고 단회로 현상이 있을 때 이 시간의 조건을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력이 있을 때는 평균 시간 나누기 이론적 시간이 1보다 작을 때 사역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회로 현상이 있을 때는 중간값 시간 나누기 평균 시간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전부 다 1보다 작은데 사역력은 평균 시간 나누기 이론적 시간이 1보다 작을 때고 단회로 현상이 있을 때는 중간값 시간 나누기 평균 시간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장균이 수질오염의 생물학적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뭐 때문에 많이 사용하죠? 병원성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고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하고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균을 수질오염의 생물학적 지표로 많이 사용합니다. 병원성 세균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고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하고 실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학적 지표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단위 공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유입수 스크린 1번, 2번, 3번 유출수.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공정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개발된 장치의 이름은 자, 1번, 2번, 3번이 들어가는 게 현기성조, 호기성조, 무산소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장소에서 들어간다는 소리는 뭐죠? SBR 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것은 현기조, 2번은 호기성조, 3번은 무산소조. 그리고 지금 이 공법은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발 공법은 SBR 공법. 다시 말해서 연속 회번식 반응조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공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위 공정명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공정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입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스트잇 공법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조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이라는 것은 뭐죠? 기억이라는 것은 탈인조죠. 탈인조를 우리가 현미성조, 포스트잇에서는 주로 탈인조라고 하죠. 따라서 탈인조인데 역할은 탈인조니까 인을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억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니은이라는 것은 응집조죠. 응집조. 다른 말로 침전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응집조의 역할은 우리가 인을 응집을 시키는데 뭐를 이용하죠? 석회를 이용해요. 그래서 라임이라는 석회를 이용해서 인을 응집시키는 반응조가 니은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응집조, 그리고 기억은
탈인조. 자, 그러면, 자, 답란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공법은 포스트리 공법입니다. 포스트리 공법이라는 것은 인만을 제거하기 위한 공법이죠. 자,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탈인조라고 그랬죠. 탈인조인데, 주로 현비성조, 주로 이제 포스트리 공법에서는 탈인조라는 말을 씁니다. 탈인조나 현비성조가 같은 말이에요. 자, 역할은 인해 방출. 반면에 니은은 응집조죠, 응집조. 응집조를 침전조라고 하는데, 석회라는 라임을 이용해서 인을 응집시켜서 침전시키는 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입니다. 슬러지 벌킹 현상의 정의와 방지 대책을 4가지를 쓰시오. 슬러지 벌킹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증식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정의해보면 폭기조에서 유기물, 용존산소, pH, 영양염 등의 불균형으로 사상성 미생물인 곰팡이가 과다 번식하고 플럭의 침전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슬러지 벌킹이라고 합니다. 사상성 미생물이라는 곰팡이가 과대 번식을 하고 플럭 침전, 입자가 침전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입자가 큰데도 불구하고 침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슬러지 벌킹이 발생하는데, 자, 방지 대책은 염소를 희석수에 살수를 합니다. 그리고 폭기조에 용존산소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요. 다시 말해서 박테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SVI, 슬러지 용적 지수를 200 이상이 됐을 때 벌킹이 생기니까 200 이하로 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양물질을 균형 있게 조절하죠. 그래서 박테리아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슬러지 벌킹에서 발생되는 펀자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테리아의 성장 조건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방지 대책은 지금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을 서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회전원 판법의 장점 4가지를 쓰시오. 활성 슬러지법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회전원 판법이요. 부착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부착식은, 이제 우리가 부착 성장식은 슬러지의 반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슬러지 방송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요 동력이 적게 소요되죠. 그리고 부하 변동에 강하고 단회로 현상의 제어가 쉽죠. 그래서 항상 회전원 판법은 부착 성장식이기 때문에 부유 성장식의 대표적인 방법인 활성 슬러지법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 회전원 판법의 장점은 슬러지의 반송이 필요 없고 소요 동력이 적게 소요되고 부하 변동에 강하고 단회로 현상의 제어가 쉽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을 회분식 배양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성장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번과 2번의 갈로 안에 미생물에 적합한 성장 단계, 3번, 4번, 5번 안에 활성 슬러지 공법 중에 재래식, 고율, 장기 폭기 운전 범위를 알맞게 찾아 쓰고 2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돼 있어요. 자, 1번은 뭐죠? 1번은 대수 성장 단계. 그 다음에 대수 성장 단계, 다음에 감소 성장 단계. 그리고 2번은 내성장 단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은 공법이 고율, 4번은 재래식, 5번은 장기 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내생 성장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내생 성장 단계는 미생물의 정식이 정지되는 단계죠. 따라서 미생물은 이제 외부에서 영양분이 없으니까 자신의 원행질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단계. 다시 말해서 자산화 과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는 끝났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집을 한 겁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응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교재도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002@mail.net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